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스근평 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징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스근평 동지. 나는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0돌세 점하여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총서기 동지와 총서기 동지를 통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중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의 체결은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길에서 피로써 맺어진 조중 친선을 공고한 법률적 기초 위에서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우리 두 당, 두 나라 정부, 두 나라 인민들의 확고한 의지를 만방에 과시한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지난 60년간 조중 두 나라는 세월의 온갖 풍파 속에서도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공동의 위협을 위한 투쟁에서 변함없이 지지하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하면서 자랑스러운 친선의 역사를 아로새겨왔습니다. 최근 년간 전례 없이 복잡다단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조중 사이의 동지적 신뢰와 전투적 우위는 날로 두터워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조중 친선은 새로운 추동력을 받아안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보다 높은 단계로 전면적으로 승하 발전되고 있습니다.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은 적대 세력들의 도전과 방해 책동이 보다 악랄해지고 있는 오늘 두 나라의 사회주의 여부를 수호하고 추동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서 더욱 강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조중 친선협조 관계를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요원에 맞게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앞으로도 두 나라의 귀중한 공동 제부인 조중 친선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성스러운 한길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 중국 인민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중국 당과 인민이 존경하는 총서기 동지의 영도 밑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룩하고 당 창건 백돌술 성대히 경축한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계속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기 바랍니다. 스근평 총서기 동지가 건강하여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체 110, 2021년 7월 11일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스근평 동지가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존경하는 총비서 동지, 나는 중조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0돌세 점하여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 중국 인민을 대표하여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조선노동당과 조선정부,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진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보냅니다. 1961년 중조 로세대 용도자들은 멀리 앞을 내다보며
중조 우호 협조 및 허상 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두 나라 인민들이 피로써 맺은 전투적 친선을 공고히 하고 두 나라의 장기적인 친선 협조를 주동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 법률적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60년간 중조 쌍방은 조약의 정신에 따라 서로 굳건히 지지하고 손잡고 어깨 곁고 투쟁하면서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형제적인 전통적 친선을 강화하여 왔으며 사회주의 위협의 발전을 주동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였습니다. 최근 연간 나는 정비서 동지와 여러 차례의 상봉을 통하여 두 당, 두 나라 관계 발전 전망을 설계하고 중조 친선의 시대적 내용을 풍부화하는 일련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룩하였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100년 만에 처음 보는 대변화가 급속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정비서 동지와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중조 관계의 전진 방향을 잘 틀어지고 두 나라의 친선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마련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중국 공산당 창건 100돌을 성대히 경축하였습니다. 정비서 동지가 나에게 열정적인 축전을 보내준 데 대하여 다시금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조선인민은 일심단결하여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결정관철에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조선이 경제와 인민 생활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 위협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하여 견결히 지지합니다. 정비서 동지의 령도 밑에 조선 당과 인민이 반드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귀국의 룡성보령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축원합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석근평 2021년 7월 11일 베이징.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만대의 길이 빛내이시려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영도 자학은 영원한 승리 전통 교양의 중심지로 훌륭히 일도선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새롭게 건설할 곳을 발기하시고 현지에서 기념관의 토존도 몸소 잡아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수십 차례나 건설 현장을 찾아주시며 기념관을 종합적인 교양 거점으로 대로천 박물관으로 전변시키는 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세심히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2013년 7월 한 달에만도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7차례나 우리 기념관 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자신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 기념관 건설장에 와 있다고 하시면서 개관을 앞둔 7월 그 밤에도 우리 기념관의 곳곳을 찾으시오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이렇게 본관과 연결된 홀만 봐도 영웅홀답게 잘 꾸렸다고 매우 만족해 하시면서 그 모든 수고를 우리 건설자들과 창작가, 일꾼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셨습니다. 그때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말씀을 받아하는 일꾼들은 정말 우리 기념관의 모든 공간과 요소들을 우리 혁명의 만년제보로 일관시키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오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불면불의의 헌신과 로고를 가슴 뜨겁게 다시금 새겨 안았습니다. 우리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은 1년도 못 되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개관되었습니다. 이날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무려 20여 차례나 우리 기념관을 찾아주셨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지금 사정물들과 유물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다고, 우리는 온 세상을 다 뒤지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대에 반드시 위대한 수령님의 사적 자료들을 다 찾아 전시해서 기념관이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깊이 새겨주는 혁명대학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 밑에 우리 기념관에 전시된 19,000여 점의 사정물들과 유물들은 그 하나하나가 그대로 우리 혁명의 만년제보로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귀중한 정신적 유산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개방전쟁 승리기념관으로는 개건 후 8년 동안에만도 300여만 명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수많은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감상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곳을 찾는 참관자들은 우리 기념관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혁명업적을 온 세상에 전하는 승리의 대선당으로 보여주시고 또 전 세대들의 영적 위훈과 적소 정신을 길이 빛내어 주시려는 경애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그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자신들도 전하의 영웅들처럼 열렬한 정계를 안고 이 사회주의 간극을 하루빨리 일도 세우는 자신들의 굳은 의지들을 필요했습니다. 경의하는 총기소동지의 영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전당 전군 전민이 어뢰농사에 힘을 집중하여 알곡 생산 계획을 무조건 완수하자. 전국적으로 논밭 매기를 비롯한 용농 공정들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자랑찬 알곡 증산 성과를 마련하기 위한 비상한 각오와 열정으로 농업 전선이 들끓고 있습니다. 숙천군에서는 그 어떤 재해성 기후에도 끄떡없이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농작물 비배 관리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 여건은 매우 불리합니다. 첫째로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하고 해비 침률이 떨어지는 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당 아지 학벌량은 700 내지 800대에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농사의 개원을 찾고 올해 성장적 진해들을 3일 내지 5일에 한 번씩 분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판에 어리를 풀어놓고 김매기하는 방법을 비롯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청동하고 있습니다. 숙천군 칠리농장에서는 최근 기상 조건과 농장 토질 조건에 맞게 간단 물대기 방법을 위주로 하는 여러 가지 물대기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논뼈 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매는 기계의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여 논김매기 횟수와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따라세우고 있습니다. 김정숙군 신상협동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도 방민한 농작물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우리 산골군의 벼농사는 벌방지대와는 다릅니다. 차이점은 냉해가 심하고 생육 적사 농도가 짧기 때문에 논벼 농사에 불리한 조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불리한 자연을 이겨내고 우리 농장의 실정에 맞는 영농 방법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알곡 중부당 수확고를 높일 수 있는 예비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농장의 작황 상태는 보다시피 좋습니다. 지금 현재 농장 쪽으로 이해 농기 매기가 끝나간 데 맞게끔 우리는 논뼈의 영양 생장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주력을 돌리고 있습니다. 콩농사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개성시에서 콩농사에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한 작은 땅까지 모조리 찾아 콩을 심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은 대다수가 속별의 땅이다 하니 지력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콩 자체가 이거 뿌리 혹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을 가리지 않습니다. 초기에 거름과 함께 매원제를 알맞춤하게 주고 직파를 했는데 현재 생육 상태가 좋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덧비료로 주면서 몰리부된 가루 영양액을 1000배액으로 시속해서 4해 내지 5회를 뿌려주면은 콩대가 실하고 아지가 많이 치며 수확고가 1.5배로 더 높아집니다. 7월은 제품 질제고 대책 월간입니다. 평천구역 품질감독소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품질 감독원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 제품의 질 제고 사업을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월간에 지난 상반년기간 질 보장에서 나타난 결함들에서 교훈을 찾고 품질 감독원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 단위들에 나가서 품질 감독 법과 규정들에 대한 해설 사업도 진행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생산 공정들에 대한 품질 인증과 12월 15일 품질 매달 예열일 제품 평가를 받은 단위들의 경우를 따라 배워서
질 제거 경쟁 열풍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품 질 제거 대책 올간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평양 치과위생용품 공장입니다. 제품이 질 제거이자 중산이고 이민들에 대한 존중이며 애국심의 발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민들로부터 치과생용품이 질이 낮다는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질이 낮은 제품을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이민들이 수요가 없는 제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의 배합비를 결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분석 방법을 학내에서 교육하는 문제, 질적 대책 세우는 문제, 여기 많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의학 GMP를 받은 것만큼 기준에 맞게 무규나 무지나 보장하는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이자같이 갱신했지만 앞으로도 해야 될 사람이 또 많습니다. 이번 월간에 계량개축수단, 그다음에 분석 방법들을 더 보다 이제 갱신하고 보충해야 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각지 고치 생산 단위들에서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에서도 뽕밭 비배 관리와 누에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봄기온이 떨어져서 뽕잎 생산과 누에치기에서 얼마나 일을 먹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뽕밭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가지고 남조로 생멸화성 대비, 발효 대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작업비료들을 정보당 20톤 이상 생산 시비해서 뽕잎 작황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와 함께 뽕밭 비배 관리와 누에치기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책들을 앞질러가면서 세워나가고 국회는 뽕나무 존중 체계를 새롭게 받아들여가지고 뽕 생산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이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거치 따위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온천거치사업소만도 매당 20그루 이상 누에거치를 따고 있고 한국거치생산사업소, 대한거치생산사업소들에서는 보험 누에거치로 연간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는데 우리는 이에 자만하지 않고 다해 누에치기를 적극 받아들여서 가을 누에치기, 늦가을 누에치기 준비 사업을 심게 내밀어서 올해 누에거치 생산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자고 합니다. 삼촌 잠업종자사업소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우량 품종의 누에 종자들을 널리 포치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육종한 새 품종은 개당 질량이 2.3g이고 종전의 품종은 1.8g입니다. 개당 질량이. 그래서 이 새 품종이 종전 품종보다 생산성에서 1.7배까지 올릴 수 있는 정말 우량 품종입니다. 결국 이 우량 품종은 우리 종전 품종은 한 해 2번 누에치기를 진행하는데 이 새로 개발한 품종은 한 해 4번 다해 누에치기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종자입니다. 새 품종의 이 뽕누에 종자들은 목성이 강하고 생활력이 강하므로 우선 누이가 건강하고 30도 이상의 무더위 속에서도 생명 보존율이 높은 품종이라는 것을 드립니다. 종전 시기의 품종들은 350알부터 400알 사이에서 수준이었다면 현재 품종들은 평균 500알 내지 550알까지 누이알을 낳습니다. 독림고치 생산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지대적 특성에 맞는 뽕나무 모두를 대대적으로 포치면서 누에고치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는 거치 수확을 6월 20일부터 진행해서 지금 현재 마감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반 실적을 넣고 보게 되면 현재 마성 작업반이 눈간 계획의 108%를 진행했고 18개 작업반들이 지금 범 계획의 100%를 넘쳐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1톤짜리 다수학자가 4명이 배출되고 500kg 다수학자가 25명으로 해서 다수학 대열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보다. 사업소가 지금 현재 범 계획의 150%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작업반들에서 누에거치 수확이 끝나는 차례로 가설막들에 대한 뒷거름 소독을 진행하고 가을 누에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간 다수학을 하면서 얻은 경험을 보면 어린 뇌를 튼튼히 키우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뇌를 튼튼히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뇌 나이별에 맞는 뽕잎 순위, 온도, 습도, 환경관리, 자리 면적을 보장한 조건에서 소독 사업을 매 나이별로 정확히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시기에는 날씨 조건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뽕 주기 전 재와 소속회로
누에 몸 소독과 자리 소독을 진행하고 이산화 염소수에 의한 뽕잎 소독을 진행해서 서석회로 첨식하여 목이었더니 누에를 튼튼히 키울 수 있었습니다. 누에고치 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단위들의 경험은 잠업을 지역 발전의 중요한 고리로 들어지고 자기 지방의 유리한 자연 지리적 조건을 잘 이용하면서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갈 때 생산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호를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할 때 대한 당정책 관점에서 앞장설 요리않고 여러 단위에서 양호를 근기 있게 내밀어 좋은 경험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순천 메기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양호의 과학화, 집약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새끼 메기를 어떻게 충실하게 키우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초째도 둘째도 모기 아닙니까? 모기에서 단백 함량을 어떻게 높여주는가에 따라서 생산성이 결정됩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백 모기 소식장을 정전보다 3배로 확장하기위해서는 여기서 우리 지금 뿔물 등의 생산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기 기르는 멋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이용해겠고 쿤당백포를 키우고 있는데 그 다른 멋에서 키우는 것보다 정말 빨리 크고 있습니다. 잉어, 열대붕어를 비롯한 여러 종의 물고기를 키워서 우리 생산 정상화에도 쓰고 또 종업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고 일거양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끼 모기의 단백 함량을 높여주다 나니까 정전에보다 10일 앞당기고 또 비육에서 10일 앞당겨서 총 미기 생산 주기를 180일로부터 160일로 줄이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수산송 운하정호 사업소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기 문제를 해결하고 사료 단위를 낮추어 많은 새끼 물고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새끼 물고기 생산에서 중요한 문제 하나가 바로 척이 모기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뜰살이 동물들을 배양해서 지금 물고기 척이 모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첨가제를 그전에는 수입산을 이용하던데 지금은 중앙양호연구소 연구사들과 연계하여 국산화된 복합미생물 사료 첨가제를 지금 생산에 도입 이용 중에 있습니다. 중체료는 1.4배나 올랐고 사료율은 25% 이상 더 올랐습니다. 뿔물등해를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150kg 이상의 뿔물등해 유충을 생산해서 사료의 원단위 소비 기준을 절반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양호장에 수백 마리의 어리도 키우고 있습니다. 어리 배설물도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고기 사료 비중의 20%는 어리 배설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까지 잉어, 명종어, 기념어를 비롯하여 70여만 마리의 새끼 물고기들을 생산해서 버튼강에 놓아주었습니다. 운전군 운하협동 농장에서 자기 지방의 실종에 맞는 양호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양호에서는 뭐니 해도 기본 물 조건, 모기 조건이 기본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농장에서 양호하기는 여기만한 족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목현에 자연 물길이 흐르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는 물곡종 일치 안 합니다. 또 이 자연 흐름식 물길에서 들어오는 또사리 생물이나 이거 가지고 거진 50% 이상을 충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못에서 자라는 여러 가지 마름류를 비롯한 풀들이 있기 때문에 모기도 얼마 보충 안 해줘도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충 모기로는 여러 가지 집중성 배설물을 가져다가 싸구쟁이 같은 모기들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단백 모기 걱정도 안 합니다. 알곡 모기를 전혀 쓰지 않고도 모기를 다 보충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양어장을 15,000평방 이상 갖고 있는데 가을만 되게 되면 이만한 고기들을 많이 잡아서 타가 유치원에도 보내주니까 정말 좋아합니다. 사전 경험이 뭔가 하면 양어는 물 조건, 모기 조건 이게 좋은 족지만 바로 정하게 되면 크게 품들일 거 없이 실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초복을 맞으며 평양시 안의 여러 급양 봉사방들에서는 몸보신에 좋은 민족 음식인 단고기장과 단고기 요리들을 성의껏 봉사했습니다. 우리 식당에서는 요리 전문 식당의 특성에 맞게 이민들이 요구하는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은 초복날이어서 손님들이 단고기를 잡수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고기장을 잘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품을 많이 넣습니다.
예로부터 뜨끈하면서도 구수하고 독특한 향기를 풍기는 그 단고기장은 그 영양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해서 남녀노소가 정말 누구나 다 즐겨 찾습니다. 단고기장과 요리를 만드는 데서 요리사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영양 성분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고기 요리 영양 성분을 100% 흡수되게 요리사들이 제법의 요구대로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당 지붕에 수십 종의 남새를 가꾸고 있는데 오늘 방아풀이라든가 부초 등 필요한 남새들을 수확해서 생실한 원료들을 단고기 고유한 맛에 더 살리게끔 단고기장과 함께 그 부위별 요리들을 만들었습니다. 삼복철에 뜨끈뜨끈한 단고기장을 먹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식생활 풍습으로 되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단고기장을 버신탕이라고 하면서 원기를 왕성하게 하는 데서 제일 우뚱가는 보약으로 여겨왔습니다. 단고기장은 지방마다 자기 고유한 제법을 전하여 왔습니다. 처복날을 맞으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단고기 요리를 잘 만들어 봉사해주기 위해서 우리 정합식당에서는 사전부터 요리 준비에 많은 품을 들였습니다. 우리 평양의 특색을 살려 단고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단고기 영양과 그 가공 방법에 대해서 기술 학습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단고기 등심찜, 단고기 정합찜, 단고기 발족찜을 비롯한 수십 가지에 달하는 요리 품평회도 진행해서 그 맛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10일 현재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 감염자는 1억 8,723만여 명, 사망자는 404만 2,1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간의 델타 변이 비루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해서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하루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연일 최고 기록을 갱신하면서 심각한 전염병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종합된 자료를 보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세계적으로 269만여 명이 악성 비루스에 감염되고 4만 9,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주간 감염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주간 99만 8,900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됐는데 이것은 지난주에 비해서 13만여 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됩니다. 6일부터는 하루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9일에는 약 20만 명의 감염자가 등록됐습니다. 피해가 제일 심한 나라는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지난 6월 초 이 나라의 하루 감염자 수는 1만 명 정도였지만 이번 주에 들어와 연일 3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도 주간의 연일 최고 기록을 갱신했는데 7일에는 하루 동안 1,04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주간 델타 변이 비루스 감염률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 지난 2주일 동안에 발생한 감염자의 51.7%가 델타 변이 비루스 감염자였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일 체스코에서 무더기 비에 의한 큰 물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레가 일고 강한 바람까지 불어 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한 나무들이 넘어지면서 솔길이 막혔다고 합니다. 다음,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교에 있는 운호한 공장에서 8일 화재가 일어나 52명이 목숨을 잃고 2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6층짜리 공장 건물의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순식간에 우층으로 타번졌다고 합니다. 20여 시간 계속된 화재로 해서 건물은 심히 파손되고 내부에 있던 화학물질과 수지 재료들이 불타면서 공장 상공에 고문 연기가 타리쳐 올랐다고 합니다. 다음,
얼마 전 러시아의 산크트페테르부르크에서 꽃 축전이 진행됐습니다. 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꽃 축전은 산크트페테르부르크의 알렉산드르 공원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설계가들은 수천 종의 꽃들을 이용해서 미래의 에너지, 기후와 생태학 등 다양한 과학기술 주제의 명칭을 단 여러 형태의 특이한 화단들을 조성해 놓았다고 합니다. 꽃 축전은 7월에 절종기를 이루게 되며 가을까지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최근 어느 한 나라의 발명가들이 비행 자동차를 새로 제작했습니다. 자동차와 비행기의 두 가지 성능을 다 갖춘 비행 자동차는 이미 40시간에 달하는 시험 비행과 45도 선의 비행에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비행 자동차는 착륙한 다음 단추 한 개를 누르면 날개와 꼬리 부분이 접히면서 3분 이내에 자동차로 된다고 합니다. 개발자들은 이 비행 자동차가 아직은 시제품 단계이지만 가까운 앞날에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바닷가 지역에서 주로 개였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양덕과 삼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0도로서 평년보다 2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함경남도와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주로 개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7월 12일 월요일, 음력으로 6월 저4일입니다. 고온 주의경보입니다. 12일부터 17일까지 만포와 무산, 독천, 수동을 비롯해서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죄를 돌리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지대적 특성과 농작물의 생육 상태에 맞게 물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며 병해충 피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소이안 지역과 함경북도 북부, 라선시에서 새벽과 아침 사이에 구름이 끼면서 소이안 바닷가의 일부 지역과 개송시에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개겠습니다. 함경남도와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불안정한 대기 영향으로 오후와 저녁 사이에 한때 산발적으로 소낙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높아져서 날씨는 무덥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감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청진시는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해조시는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점차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점차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8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수동지방으로서 3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흐렸다가 개이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